에메랄드 왕관. 잃어버린 세 개의 보석. 어느 날 아침 나는 창문 앞에 서서 거리를 내다보며 말했다. 여보게, 홈즈, 미친 사람이 오고 있어. 집안 사람들이 저렇게 혼자 돌아다니게 내버려 두다니 참 딱한 노릇이야. 홈즈는 팔걸이 의자에서 나른한 듯이 일어나 실내복 주머니에 양손을 집어넣고서 내 어깨 너머로 밖을 내다보았다. 맑게 갠 상쾌한 2월의 아침이다. 전날 내린 눈이 아직도 두텁게 쌓여 겨울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베이커가의 한복판 아래쪽은 수많은 자동차의 왕래로 파헤쳐져서 갈색띠 모양을 이루고 있었지만 도로 양변에 눈이 쌓인 보도 양쪽은 아직도 눈이 내릴 때 흰색 그대로 빛나고 있었다. 회색 보도에는 눈이 말끔히 치워져 있었지만 미끄러지기 쉽고 위험했으므로 평소보다는 사람들의 통행이 적었다. 지금도 지하철역 쪽에서 걸어오는 사람은 신사처럼 보이는 남자가 한 사람 있었을 뿐인데 그 남자가 기묘한 거동을 하기 때문에 내 눈길을 끌었던 것이다. 나이는 50쯤 되어 보였고 키가 크고 늠름한 풍채에다 검은 프로코드에 최신식 실크햇, 게다가 잘 디자인된 엷은 회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런데 그 행동은 복장이나 위험 있는 용모에 어울리지 않게 우스꽝스러웠다. 길을 마구 달리고 있었는데 평소에는 달려보지 않은 사람이 모양이었는지 지친 듯이 이따금 깡총깡총 뛰기도 했다. 그리고 달리면서 양손을 위아래로 휘젓거나 머리를 흔들기도 하고 얼굴을 찌푸리고 기묘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내가 물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뭐라는 걸까? 문패를 쳐다보고 있군. 홈즈는 손을 비비면서 말했다. 저 사람은 반드시 여기로 올 걸세. 여기로? 응, 아마 무슨 일이 있어서 내게 의논할 모양이야. 그런 것 같네. 그것 보게 내가 말한 대로 잤나. 홈즈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남자는 숨을 헐떡이며 현관문 앞까지 달려 올라와 온 집안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힘차게 초인종끈을 당겼다. 이윽고 그 남자는 우리들의 방으로 들어왔는데 아직도 숨을 헐떡이며 자꾸만 기묘한 몸짓 손짓을 하고 있었다. 그 눈은 슬픔과 정말의 빛이 가득하여 우리들도 우스운 생각이 삽시간에 사라지고 연민의 마음이 생겼다. 그 남자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금방이라도 미쳐버릴 것 같은 모습이었다. 몸을 흔들었다가는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펄쩍 뛰더니 머리를 벽에 힘껏 들어 받았으므로 우리들은 당황해하며 달려가 그를 방 한복판으로 데리고 왔다. 홈즈는 그 남자를 안락 의자에 앉히고 자기도 옆에 앉아 그의 손을 가볍게 두드려 주면서 부드럽게 달래는 어조로 말을 건넸다. 뭔가 말씀하실 게 있어서 오신 모양이군요. 너무 급히 오시느라고 지치셨나 본데 마음을 가라앉히신 뒤에 말씀하시지요. 어떤 문제라도 기꺼이 의논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동안 그 남자는 숨을 크게 쉬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다가 이윽고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고서는 입을 꼭 다물고 우리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틀림없이 나를 미치광이라고 여기시겠지요? 홈즈는 대답했다. 매우 괴로운 일이 있어 보이는데요. 정말 그래요. 미쳐버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끔찍한 일입니다. 나는 나쁜 짓이라곤 털끝만큼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건 때문에 내 체면은 엉망이 될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것은 나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무서운 사건의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이 나라의 가장 고귀한 분에게도 화가 미치게 됩니다. 좀 진정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어떤 분이며 당신에게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가를 똑똑히 말씀해 주십시오. 내 이름은 당신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스레드니 들가에 있는 홀더 스티븐슨 은행의 알렉산더 홀더입니다. 런던에서도 두 번째로 큰 민간은행의 은행장 이름은 우리들도 전부터 잘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있어났기에 런던의 인류 시민 중 한 사람이 이토록 가엾은 공경에 빠졌을까? 우리들은 호기심에 가득 찬 채 홀더 씨가 자세한 사정을 얘기하기를 기다렸다.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감이 당신의 협조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기에 곧 이곳으로 달려왔지요. 베이커 가까지는 지하철로 왔지만 거기서부터는 눈 때문에 마차도 느려서 네 발로 달려왔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고 있었더니 이렇게 숨이 끊어질 지경입니다. 이제 겨우 기분이 나아진 것 같으니 될 수 있는 대로 간단 명료하게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도 잘 아시겠지만 은행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데에는 거래처와 예금인의 수요를 늘리는 것에 못지않게 자금을 유리하게 투자할 곳을 찾는 일도 중요합니다. 가장 유리한 자금 지출 방식의 하나로 담보가 확실한 경우 대출해주는 형식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이 방면에 많은 거래를 해왔고 특히 여러 귀족들을 상대로 그림, 장서, 식기들을 담보로 하여 많은 돈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어제 아침 은행에 내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사무원 하나가 명함을 한 장 들고 들어왔습니다. 난 그 성함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성함은 다름 아니라 아마도 당신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누구에게나 귀에 익은 이름이라 해두는 편이 낫겠지요. 영국에서 가장 높으시고 가장 고귀한 성함을 가진 사람 중 한 분이었습니다. 나는 그 영광에 몹시 황송스러웠는데 그분은 들어오시자마자 달갑지 않은 일을 빨리 끝맺고 싶어하는 모습이었으며 곧바로 용건에 들어갔습니다. 홀더 씨, 당신은 돈을 융자에 준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나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들은 담보만 좋으면 융자에 드리고 있습니다. 5만 파운드가 지금 당장 필요해요. 물론 적은 금액이기도 하고 또 그 10배라도 친구에게서 빌릴 수는 있지만 사무적으로 처리하고 싶고 또 나 혼자 해결하고 싶소. 당신도 잘 이해하시겠지만 나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남에게 신세를 진다는 것은 현명한 일이 못 되니까 말이오. 실례입니다만 얼마 동안이나 필요하신지요? 다음 월요일에 거래액이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까 당신에게서 빌린 원금의 이자를 덧붙여서 틀림없이 지불하겠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것이오. 제 개인이 가진 돈에서 융자에 들릴 수 있다면 기쁘겠습니다만 워낙 큰 돈이라서요. 그런데 은행 명의로 하신다면 공동 경영자에 대한 의무로서 설사 어떤 분의 경우라도 모든 사무적인 절차를 밟으셔야 되겠는데요. 나로서도 그렇게 하는 편이 바람직하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의자 옆에 놓아둔 검은 모로코 가죽을 댄 네모진 상자를 열면서 덧붙이셨습니다. 에메랄드 왕관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오만 영국 제국의 국보 중에서도 가장 귀중한 것 중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바로 그렇소. 그분이 상자를 여셔서 들여다보니 부드러운 장밋빛 비로드를 까니에 훌륭한 왕관이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에메랄드가 39개나 붙어있고 황금 조각도 헤아릴 수 없이 값진 것이요. 이 왕관의 값은 가장 헐값으로 따져도 내가 요구한 금액의 곱절은 될 것이요. 이것을 담보로 맡길 작정이요. 나는 얼떨떨하여 왕관과 고귀한 손님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분이 내게 묻더군요. 그 값에 의심이 가시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다만 이것을 맡는 일이 정당한지 어떤지 망설이는 모양이군. 그 일이라면 안심해도 좋소. 나흘 뒤에 돈을 가지고 틀림없이 찾으러 올 테니까 확신이 없다면 어찌 이런 짓을 하겠소. 그렇지 않으면 담보로서 부족하단 말이오? 아니, 충분합니다. 홀더 씨, 당신의 소문을 듣고 깊이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한다는 걸 알아주시오. 당신이라면 비밀을 지켜주고 무엇보다도 이 왕관을 보관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간직해 주리라고 믿고 있어. 말할 나위도 없이 이 왕관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간다면 백성들 사이에 큰 소문이 퍼질 것이오. 그렇게 되면 분실한 거나 다름없이 중대한 일이 될 거요. 왜냐하면 전 세계를 찾아보아도 이것과 견줄 만한 에메랄드는 없으니까 바꿔 끼운다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오. 하지만 당신이라면 충분히 믿고 맡길 수 있어. 다음 월요일 아침에는 내가 직접 찾으러 올 작정이요. 그분은 빨리 돌아가고 싶으신 모양이었으므로 나는 그 이상 아무 말씀도 드리지 않고 출납 담당 직원을 불러서 1,000파운드짜리 지폐 50장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돌아가신 뒤에 책상 위에 있는 왕관을 보고 있노라니 너무나 책임이 중대했으므로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보이기 때문에 만일 이 경우 불행한 사태라도 일어나면 복잡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으니까요. 나는 그러한 귀중품을 맡은 것을 그때부터 후회하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개인 금고 속에 넣어버리고 나는 다시금 사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그런 귀중품을 사무실에 두고 가는 것은 분별 없는 짓이라고 느껴지더군요. 은행의 금고가 털린 일이 전에도 있었으니까 내 금고만이 예외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그런 일이라도 생긴다면 얼마나 난처한 입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며칠 간만의 일이니까 그 상자를 들고 다니면서 한시라도 내 몸에서 떠나지 않게 하리라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작정했으므로 나는 마차를 불러 상자를 들고 스트레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2층으로 들고 가서 화장실에 장롱에 넣고 자물쇠를 채울 때까지 정말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여기서 자세한 상황을 알려드리는 뜻에서 우리 집안 사람들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요. 마부와 사화는 집 밖에서 자기 때문에 이들은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일해온 3명의 하녀들도 절대로 신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사람 루시라는 하녀가 있는데 들어온 지 몇 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훌륭한 추천장을 갖고 왔고 언제나 나무랄 데 없이 일해줍니다.
다만 대단히 아름다운 처녀여서 그녀에게 마음이 끌린 남자들이 이따금 집 근처를 서성거릴 때가 있었지요. 이 점이 옥의 티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어디로 보나 아주 좋은 처녀라고 생각됩니다. 고용인에 대해서는 이 정도입니다. 가족은 아주 적은 식구니까 얘기하기도 간단합니다. 나는 아내를 잃고 혈육이라고는 아서라는 아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홈즈 씨 이 녀석이 아비를 닮지 않고 무어라고 말할 수 없이 한심스러운 놈입니다. 물론 모두 내 잘못이겠지요. 내가 지나치게 응석을 받아주었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게 틀림없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사랑할 건 그 녀석 하나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적은 없었지요. 좀 더 엄하게 하는 편이 서로에게 좋았을 테지만 나로서는 잘 되라고 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자식에게 내 사업을 물려주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녀석은 실질적인 일에는 마치 태어난 모양입니다. 난폭하고 기분이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사실 그 녀석을 믿고 사업을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 애는 어느 귀족 클럽의 회원이 되었는데 남들과 금방 사귀는 성격이어서 돈도 많고 또 헤프게 쓰는 패거리들과 당장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드놀이에 빠지거나 경마에 돈을 낭비하게 되었고 마침내는 노름빚을 갚기 위해서 나를 찾아와 용돈을 미리 달라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들도 그러한 위험한 교제에서 발을 빼려고 몇 번이나 시도하긴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친구인 조지 버넬경에 대한 매력에 끌려서 원상태로 되돌아 버리곤 했습니다. 사실 조지 버넬경쯤 되는 남자라면 자식놈이 끌려가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자식놈은 그 사람을 때때로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만 나까지도 그의 매력 있는 태도에는 끌리지 않을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아서보다도 나이가 위였고 세상 물정에 밝은 청년이며 가보지 않은 곳이라고는 없고 보지 않은 것도 없는 사람이며 말재주가 비상하고 게다가 보기 드문 호남이었습니다. 그러자 조지경을 멀리하고서 차분히 생각해보면 그 비웃는 듯한 말투라든가 이따금 보이는 빈틈없는 눈초리 등은 조금도 믿을 수 없는 인물임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뿐이 아니라 메어리도 똑같았습니다. 그 애는 사람의 성격을 똑바로 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지요. 이젠 메어리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 애는 내 조카 딸입니다. 5년 전에 형이 그 애 하나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뒤부터 내가 양녀로 삼아 친딸처럼 보살펴주고 있습니다. 메어리는 우리 집의 태양입니다. 성격도 좋고 다정하고 아름다우며 집안일을 훌륭하게 꾸려나가지요. 그러면서도 정숙하고 조용하고 순한 것이 정말로 기특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애는 내 오른팔입니다. 메어리가 없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을 겁니다. 다만 한 가지 메어리가 나의 의사를 거역한 일이 있습니다. 자식놈이 메어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2번이나 결혼해달라고 사정했지만 메어리는 2번 모두 거절했습니다. 자식놈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은 메어리밖에 없습니다. 그 애들이 결혼했더라면 자식놈의 생활은 아주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젠 늦었습니다. 영원히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건 그렇고 홈즈 씨 우리 집안의 이야기는 모조리 말씀드렸으니 이번에는 그 사건 이야기를 하지요. 어젯밤 저녁 식사 뒤 나는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아서와 메리에게 아침에 은행에서 있었던 이야기와 그 왕관을 우리 집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그분의 성함만을 덮어두고 들려주었습니다. 커피를 가져온 루시가 방에서 나간 것은 틀림없었습니다. 방문이 닫혀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메어리도 아서도 대단히 흥미를 느낀 모양이었고 또 그 유명한 왕관을 보고 싶어 했지만 나는 그런 짓은 하지 않는 편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서가 물었습니다. 어디에 두셨습니까? 내 장롱이다. 그렇다면 부디 오늘 밤 도둑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자물쇠를 채워두었다. 아, 그 장롱이라면 어떤 열쇠라도 맞아요. 제가 어렸을 때 벽장 열쇠로 연 일이 있거든요. 아서의 엉터리 같은 말을 자주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그다지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애는 내 방까지 따라와 몹시 조심스런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저 아버지 200파운드만 미리 주실 수 있겠어요? 안 돼. 돈에 대해선 내 요구를 너무 받아주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돈만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며 2번 다시 클럽에 얼굴을 내밀 수 없게 돼요. 나는 큰 소리로 말해 주었습니다. 거 참 잘됐구나. 그건 그렇습니다만 제가 클럽에 쫓겨나게 되면 아버지의 체면도 곤란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모욕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마련해야 하니까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딴 곳에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달에 들어서 벌써 3번이나 졸랐기 때문에 나는 몹시 화가 치밀어 호통을 쳤습니다. 한 푼도 줄 수 없다. 그러자 자식 놈은 머리를 숙이고는 한마디 말도 없이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자식 놈이 나가버리자 나는 장롱을 열고 왕관이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금 장롱에 넣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의 문단속을 확인하고 다녔습니다. 평소에는 매어리가 맡고 있는 일이었는데 어젯밤에는 내가 직접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을 때 홀 옆의 창문 곁에 매어리가 있어서 내가 다가가자 그 애는 창문을 닫고 빗장을 걸더군요. 그리고는 어쩐지 불안한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녀 루시에게 오늘 밤 외출을 허락하셨나요? 아니, 그러지 않았는데. 루시가 방금 뒷문으로 들어왔어요. 누구를 만나러 연문까지 갔다 온 모양인데 그런 짓은 안심이 안 되니까 못하게 해야 될 거예요. 내일 아침에 내가 잘 타일러라. 내가 싫으면 내가 말하지. 문단속은 완전하겠지? 염려 마세요, 아버지. 그럼 잘 가거라. 나는 매어리에게 키스를 해주고 침실로 돌아와 곧바로 잠들었습니다. 홈즈 씨, 이 사건에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을 것 같은 일은 모조리 말씀드린 셈인데 그래도 확실치 않은 점이 있으면 서슴지 마시고 물어보아 주십시오. 아닙니다.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는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평소 잠을 깊이 자지 못하는 버릇이 있는데 어젯밤에는 걱정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한결 더 잠을 설쳤습니다. 새벽 2시경이 되어 집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잠을 깼습니다. 완전히 깼을 때는 이미 그쳐 있었지만 어딘가에 창문이 닫힌 것 같았습니다. 나는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옆방에서 몰래 걸어다니는 소리가 또렷이 들려와 섬뜩했지요. 나는 겁이 나서 가슴을 두근거리며 침대에서 살며시 내려와 화장실의 문틈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서, 이 나쁜 녀석 같으니라고. 이 도둑놈아. 어떻게 감히 그 왕관에 손을 댈 수 있단 말이냐. 가스등은 아까 내가 줄여놓은 그대로였고 자식 놈은 바지에다 셔츠 차림으로 왕관을 손에 들고 불빛 옆에 서 있었습니다. 힘껏 왕관을 구부리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 놈은 내 소리에 놀라 왕관을 떨어뜨리고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나는 왕관을 주워들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황금판의 모서리와 거기에 끼워진 3개의 에메랄드가 함께 사라지고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쁜 녀석아. 내가 망가뜨렸구나. 아비의 명예를 더럽혔구나. 훔친 보석은 어디 있느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끝.